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편의를 하십니까? 신손의 실전 배팅 UGC 시간이고요. 오늘은 7월 17일 지연절날 전에 올리는 부산 금요경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부산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휴장 직전 경마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부산이 휴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는 서울, 그 다음 주는 제주 이런 식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각 경마장에 이제 휴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그만큼 또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자, 지난주 경마가 또 상당히 또 열띤 또 상황 속에도 게임이 끝났는데. 역시 또 가장 하이라이트 등 이제 인류 교차 부산 사경주에서 전개된 국제신문배 역시 사이즈대로 들어가대요. 배당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2.2비배라면. 저는 1.5배밖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죠. 적중하셨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냥 단통으로 그냥 가볍게 적중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경마도 이제 박영수 부산 3경주 또 적중이 나와주셨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경마 부산에 상당히 내용이 많이 좀 좋았습니다. 부산 1경주 이제 4배짜리 단통 적중이어가지고, 부산 6경주를 삼복성 25배짜리 주력으로 때려드렸고요. 또 부산 7경주 받치기 없는 단통으로 12.8배짜리 단통으로 한번 승부를 때려드렸고, 제주도 이제 토요교차 4경주에서 3박 8.4배짜리, 그리고 금요 제주 8경주도 단통으로 때려드려가지고 선방한 한 주 아니냐 싶은데, 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부산 그리고 서울 경마에 대한 방송을 시행했습니다만, 제주 교차 레이스에 대해서는 방송이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 그래도 신성훈이가 또 제주 경마는 또 굉장히 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주 경마 UCC 방송을 단독으로 시행을 이번 주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10경주 이후, 그러니까 금요 경마하고 토요 경마 방송 이후에 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주 교차 신성훈이의 단독 UGC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고 말씀 부탁을 올리겠고요. 이번 주부터 바로 시행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로 그러니까 부산 10경주 이후에 가만히 계시면 바로 제주 교차 승부, 신승훈의 승부수로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좀 참고로 좀 부탁드리면서요. 자, 이번 주는 박 의원께서 모두 10경주 중에서 또 1경주가 올 신마경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경주하고 그리고 7경주 이 두 경주 한번 승부를 보기 시고, 저는 4경주, 9경주 한번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진행해 드릴게요. 1경주부터 봅니다. 박남규 의원의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국산 신마 위주로 편성된 게임입니다. 자, 액면 배당이 3번의 배다리 보배 중심으로 거의 1번의 미스 윤명훈, 2번의 폭풍신화, 4번의 오마이 캡틴, 5번의 스테르스, 거의 지금 중구난방인데 3번 배다리 보배를 믿어도 되나요? 믿지는 못해요. 이게 지금 일곱도 편성만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빡빡한 레이스입니다. 사실 7번마 그라운드퀸을 빼고는 6마리가 전부 다 되는 마필이고, 이 6마필의 능력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 신마들을 딱 보니까 올해도 결국 부산 경마의 이세마들이 우세를 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6마리만 본다 하더라도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물론 3번마 배다리 보배가 주행검사 기록은 가장 좋습니다만 똥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맞습니다만 배다리 보배를 상대해 줄 수 있는 상대 마트리의 전력도 절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배다리 보배를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주력 막군보다는 후공 막군 쪽으로 돌려놓고, 주력은 역시 한 방으로 가야죠.
뭐 여섯두이기 때문에 뭐 서로 막 비슷하게 팔리기 때문에 큰 배당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배다리 보벨은 후공 막공으로 돌려놓고 주력은 복대복 막공으로 한 방을 승부로 들어가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이 배달의 보배가 주행검사 기록이 상당히 좋은데 그때는 뭐 함수율 15%의 좀 포화주로 기록이라서 약간 좀 기록 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뭐 어차피 다 여유가 있어서요. 다른 마필들도 그래서 그 기록보다도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배달의 보배도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다른 마필들의 전력도 뭐 배달의 보배 이상은 다 가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 1위를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다 보이십니다. 어떤 뭐 주력 한 방은 준비되는 그렇죠. 게임이다. 그래서 지금 뭐 1번도 팔릴 거고 2번도 팔릴 거고요. 뭐 4번, 5번 이런 쪽에서 지금 6번, 7번 빼고는 다 거기서 도친 개친으로 좀 팔리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그 진카 옥성마 한 마리를 가려내가지고 바로 붙여버리면 바로 단통 승부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짭짤한 배당 그렇죠. 기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경주 올 신마경주 청취율 넘버원을 자랑하는 방랑유의 활동경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편성된 게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8번의 메이드인 명성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4번의 스틸 더 쇼와이가 이제 인기만으로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편성은 사실 좀 약한 편성이에요. 저는 뭐 4번 스틸 더 쇼와이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도 가능하고 못 간다 하더라도 기본 능력이 가장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에서는 무난히 입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물론 8번 메이드 명성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메이드 명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고 활동적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지난번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걸음이 안 나왔죠. 체력이 정결하고서도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물론 편성은 약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무시는 못하지만 과연 메이드 명성을 믿고 이게 지금 4-8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고 보병이 있다면 저는 10번만 메가하트가 일단 이 마필도 뭐 발주가 되는 치명적인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1400보다는 역시 단거리 1200이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메이드 명성이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헤매는 경우에는 결국 후반에 메가하트의 막판 취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메가하트가 이게 피노키오 자마라서 상당히 이제 도입당시 기대가 높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밥벌이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 피노키오의 어떤 특징은 스피드 아닙니까? 그 이제 크리켓도 그 스피드이기 때문에 뭐 가서 죽더라도 선회가야 되는데 계속 발중 안 되고 뭐 늦발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거의 그냥 부진마 기복마로 갈 수밖에 없는데 편성 때문에 메가하트를 1200이기 때문에 좀 보고 싶은 거죠. 1억 4천짜리라서 참 속이 좀 쓰리지 않겠냐 느낌이 되겠고요. 어쨌든 뭐 4번의 스틸 쇼와이 근데 이영호 기수가 게이트 이탈도 굉장히 좋아요. 좋죠. 뭐 단독 순행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4번에 댕 맞고 8번에 메이드인 명성이 따라 붙어가지고 뭐 여타의 다른 마필들이 취입을 해내느냐 마느냐 이런 구도인데 뭐 취입이 안 되는 조건에서는 일단은 4번, 8번은 기본 막건 같고 취입마 중에서는 뭐 2번, 7번 이런 막건들보다는 오히려 10번의 메가하트가 단거리 취입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 막건 구도는 앞선권 구도 4번, 8번 한 방은 주력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좀 참고해주시면서. 자, 삼경주 국산 육군의 1300 별정으로 들어갑니다. 삼경주는 4번의 파워풀 포스를 중심으로 5번의 우승 최고 7번의 난다도리가 좀 잡혀 있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파워풀 포스는 저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최근에 연속 3차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따라서 파워풀 포스가 역시 선행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메리트도 있고 다른 마필들의 전력을 감안해 본다면 뭐 무난히 입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상대 마필인 이 우승 최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정말 따라가지를 못하는 인기 1위였던 마필이에요. 근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난다도리도 외곽에서 기습적인 선행 가능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없는 마필이고 또 1300이라는 것도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휴양하고 나오는 일본 금보 폭풍이 역시 늦발마예요. 늦발마인데 레이스가 이게 빠르지 않아요.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또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뭐 조교 강도는 상당히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 단아까
기수까지 기승한 금복폭풍도 이편성이라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이 우승 최고가 의외로 별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려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시점 마치가 좀 작고 뭐 그런 것도 뭐 아무래도 장악됐겠습니다만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원래 4번에 파워풀 포스도 좀 빼고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나머지가 한데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4번은 뭐 어쨌든 가장 입상 유력한 말 같고요. 복병은 이제 일본의 금폭풍까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번 경주가 능력마 레이스가 아니고 기복마들의 일전이기 때문에 앞선을 치고 나간 말이 딱 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4번의 파워풀 포스하고 7번의 난다돌이 이 두 마리가 선행 선입을 딱 치고 나와서 뭐 추입 안 되면은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흐름. 이게 제 1순위의 막권 공략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겠고요. 나머지 복병은 차라리 고배당한 휴양 맞비는 일본의 금법 폭풍도 한번 체크를 좀 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사경주는 신승훈이의 발레마가 하나 출전합니다. 신승훈의 승부 경주로 상위를 정해봤고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인데요. 이번 경주가 인기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액면 배당은 3번의 해운대 기상을 필두로 해가지고 2번의 알파성이라든지 7번의 프렌치보이 주로 뭐 신의 말들 위주로 많이 좀 잡혀 있는데 해운대 기상도 좀 일단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인기말 중심보다는 저는 숨어있는 복병만 한 마피를 노리고 싶고요. 자, 먼저 박남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해운대 기상이 주행검사 기록이 워낙 좋죠. 일본 2첩대에 뭐 가볍게 주행검사를 통과한 마필인데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 주행검사 기록이 또 해운대 기상을 인기 1위로 뭐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어쨌든 이번 알파성이 일단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뭐 이용호 기수 뭐 신의 기수지만 말 잘 타는 기수고 또 부담 중량이 51kg까지 내려오는 조건이라면 그래도 알파성이 가장 배팅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야, 확실히 이제 이용호 기수에 대한 인기가 네. 아까도 뭐 오늘 잠깐 봤는데 벌써 뭐 출전 투수 자체가 10마리가 넘어요. 상당히 많죠. 그만큼 또 거기다가 또 뭐 기승술은 기존 기승기수에 못지않은데 감량의 팀은 4kg씩 그렇죠. 주어지니까요. 뭐 제가 조교사라 했다고 일단 보고 싶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 알파성도 4kg의 감량이라는 것은 이게 거의 뭐 4kg, 51kg을 거의 뭐 1년 만에 달아보는 것 같은데 경량 유리한 조건이겠죠. 문제는 3번의 해운대 기상이 주행검사 때문에 많이 좀 팔렸는데 또 1200 조건이기 때문에 또 포캠잠 아니겠습니까? 좀 약간의 거품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경기에 노리는 마필은 예전에 임마필과 한번 승부를 한번 진하게 들어가가지고 25배짜리 언저리의 배당을 맛있게 접수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이마필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졌는데 이번에 다시 거기에 그때와 그 버금가는 상태의 최고조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승훈의 관리말 승부 한번 들어가야죠. 4경주 신승훈의 승부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5경주는 국산학원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2번에 라이징 브라보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3번의 월드러브라든지 9번의 바다용 쪽에서 이제 인기가 좀 잡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기본 구도는 2번, 3번, 9번 여기 세 마리 팔리는데 2번, 3번이 일단 낫다고 봐요. 뭐 2번, 3번은 이제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이고 9번 바다용도 앞선입니다만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2번, 3번한테 밀릴 수밖에 없고 저는 뭐 기본 능력도 9번보다는 그래도 2번, 3번이 앞서 있고 3번만 월드러버 같은 경우는 휴양 이후에 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복귀전을 가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2번, 3번을 기본 구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삼복승식에 있어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4번 대승 찬스가 1200이라는 조건에서는 후미 여건에서 이게 9번만 바다용이 자리를 못 잡고 헤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막판에 4번만 대승 찬스에 뭐 선위권 내지 후미권에서의 취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이용혁 기수가 키를 쥐고 있지 않은 느낌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삼복승이 아니라 복승식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는데 예전에 뭐 선입권 전개를
단학가 기수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대가리를 친 적이 바로 있습니다. 그때 1300경기였는데 일단 그런 앞선권 전개는 3번의 월드러브의 단독 순행 그리고 2번의 라이징 브라보가 따라가면서 외곽 쪽에서 이제 7번의 썬플레이어 9번의 바다 영웅 이런 말들을 좀 붙는 이런 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걸출한 또 추임말을 한 마리 누르고 싶은데 이게 또 대단한 추임말가 없어요. 그래서 감량의 이점을 안고 직전에 또 본의 아니게 취입 작전을 전개를 해보기도 했던 4번의 대성 찬스 좀 배당은 즉시 제가 보기에는 4번밖에 안 보이는 구도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앞선권 전개는 뭐 휴양 이후에 상태가 상당히만 좋아졌기 때문에 뺄 말은 안 해요. 2번의 라이징 브라보와 3번의 월드 러브 두 마리 앞서 나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누가 취입했느냐 그 숨어있는 복병은 4번의 대성 찬스 쪽에서 좀 비드를 걸을 수 있는 이런 구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6경주는 혼합 4군의 1200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의 바이오블루 지금 뭐 쾌조의 3연타를 때리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7번의 바이오블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창은 약간 난타전입니다. 뭐 3번의 꿈의 대화 5번의 폭풍전차, 뭐 8번의 불마소년, 14번의 아리송 골고루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난타전이죠. 일단 바이오블루는 뭐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1200에서는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나긴 했지만 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나머지 이제 팔리는 마필들을 사실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따라서 복병만 한두를 본다면 전 6번만 미스 히어로가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뭐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이번 경기 역시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스 히어로의 취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했습니다. 자, 7번 바이오블루는 뭐 이 선행 스냅 취입이 다 되더라고요. 참 이게 좀 그래서 인기도 좀 거의 약간 이제 좀 그 빠질 때가 되긴 됐는데 이번도 뭐 경주 거리도 1200이면 가장 유리한 또 적정 거리이기 때문에 안고는 가시는 조건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고배당 복병으로 이제 박영께서는 6번의 미시오를 안겨주시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14번의 아리송도 이게 51kg 외곽을 한번 쏴바라고 나오는 타이밍만 제대로 나오자면은 14번의 아리송에도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7번 중심으로 배당은 중구난방으로 펼 텐데 딱 두 마리 7번을 제외한 딱 두 마리의 막권 공략 7번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6번의 미스 히어로 14번의 아리송 딱 두 마리만 저희들이 짚어드리는 그런 경기로 말씀드리고요. 7개월 오늘의 두 번째 맞이하는 박남기 의원의 추천 경기가 되겠고요. 호나비군의 1000m. 호나비군의 1000m는 상당히 또 그렇죠. 오랜만에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번의 대풍령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2번의 소사라, 9번의 북불신화 이렇게 지금 인기도가 정리되면서 뭐 7번의 다카스트 나이트 골고루 좀 잡혀있는데 굉장히 반격 넘치는 승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 포인트는 뭐 인기는 어차피 액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2군의 1000m입니다. 1200도 아니고 1000m라면 정말 이게 변수가 많은 데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줄어든 경주거리 때문에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보병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대풍년은 뭐 1000m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대풍년에 붙여서 역시 주력 한방 보병말을 대풍년에 갖다 붙이고 가는 추천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대풍년 좀 선행 압박이 이루어진다면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1000m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기 앞에 다크스 나이트에게 좀 딸 뻔해가지고 좀 간담이 좀 선회했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대풍년이란 마필이 항상 그 끝걸음은 좀 무뎌요. 1000m 1200에서 입상할 때 보면 그렇게 예전에만큼 이렇게 뭐 큰 착착을 못 이기고 있는데 페이스를 대신 사코나가 굉장히 빨리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판에 걸음은 좀 무뎌지는데 그동안 이제 어쨌든 1200도 아니고 1000m라는 점에서는 그런 식의 전개에서도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건은 너무 좋죠. 이런 게이트. 어쨌든 그래서 대풍령 인정하는 조건이라면은 여러 방 갈 수가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한 방 때려야죠. 근데 그 한 방의 중심이 인기마가 아니라 비인기마라는 점. 무조건 중배당은 확보되어 있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박남규의 추천 승부팀이라 기대해 주시고요. 자, 8경주는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충마가 없는 게임 같은데 액면 배당은
그 3번에 무지개 동산을 필두로 9번에 에이스림, 뭐 7번에 에이스 명언 이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 레이스죠. 액면적으로는 3번, 7번, 9번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병은 8번 천지지존이라고 봅니다. 계속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역시 올라오는 그런 맛을 보여줬죠. 마체가 좀 왜소하기 때문에 뭐 몸싸움이나 빠른 페이스 이런 레이스에는 잘 안 어울리는데 이번 경주는 뭐 레이스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뭐 7번 에이스 명운이 그나마 이제 액면적으로는 선행인데 그렇다면 뭐 천지지존이 따라가면서도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1번의 지중해 태양을 제외한 뭐 전도수가 입상 딱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뭐 무리만 9마리 나왔지 거의 뭐 5파, 7파, 8파 그렇죠. 난전 그렇죠. 뭐 이런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제 박영께서는 9번 에이스림 쪽에 일단은 진출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진짜 뭐가 들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200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나름 다 빡빡하게 그렇죠. 경기가 또 정해되는 흐름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휴양 이후에 작년 6월달까지 뛰다가 이제 4월달에 휴양 이후에 복귀를 해가지고 지난번 보니까 그림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8번의 천지지존이 만약 앞선권에 좀 치열하게 진행된다면은 마지막에 한 발을 좀 써내지 않을까. 그래서 8번 천지지존, 9번의 에이스림 기대해 주시고요. 자, 9경주는 신성훈이의 승부 경주로 가져가겠습니다.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 또 1800이라는 것이 이번 경주에 묘미가 있지 않을까 느낌인데. 어쨌든 7번의 유성 드림을 필두로 6번의 영광의 태풍, 뭐 2번의 천하오름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인기 마필들이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1800이 속된 말로 다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게 편성이 지금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만큼 변수가 정말 많은 그런 레이스죠. 믿을 만한 인기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유성 드림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1400이기 때문에 정말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탔어요. 최근에 레이스를 펼치고도 그 정도 걸음이라면 다시 1400이라고 해도 배팅하기 싫은 마필인데 1800까지 경주거리가 늘어난 조건이라면 유성드림도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저는 뭐 3호 무패대왕이 뭐 지난번에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고 또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고 이용우 기수의 기승도 그렇고 일단 무패대왕도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천지히어로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1800에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록밴드를 이기는 그런 모습인데 따라서 뭐 천지히어로도 거리적인 문제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4번, 8번 볼풀이 자마인 4번, 8번이 관심을 끄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6번의 영광의 태풍에 대해 좀 실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아니 뭐 7번한테 져야지. 럭빈한테 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천지이율한테 졌거든요. 그것도 순행을 못 잡아요. 그 점이 좀 저기 뭐그 케어레이크 마일이라든지 뭐 코리안 더비 나가는 좋은데 거기에서 좀 너무 좀 연투에 대한 피로 누적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원래 또 거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영어의 태풍도 거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한참 상승세일 때는 2월달이었었죠. 뭐 1800에서 53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좀 뭐 그 아까 신성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경주를 추천하고 하면서 이제 컨디션 난조랑 좀 맞물리면서 지난번에는 정말 걸음이 안 나왔었죠. 이게 또 뭐 부담 중량이 뭐 그동안 못했다고 빼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짝 더 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 7만권이 진짜 쉬운 만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6번, 7번 그리고 2번 쪽에서 인기마가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결코 인기마 성공할 이유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인기마이라 다시 불안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복병만 한 마리 노리고 한 번 더 좀 진하게 한번 들어가는 신승훈이의 승부 경기로 정리해드리면서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6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10경주는 12번의 지봉 승리를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9번의 메이드 위너, 7번의 콰이어 트랩 이런 말들인데 인기말 다 보라는 것 같아요. 얘도 정말 세 마리 다 빼고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레이스예요. 정말 혼주도가 높은 레이스고 12번만 지봉 승리는 요 단거리 마필입니다. 일단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1400에서도 뭐 4마신 6마신 좀 힘겹게 입상을 지켜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역시 많이 가지고 있고
9번 메이드위너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이마필의 어떤 성장에 대해 의심은 안 해요. 1군까지 간다고 봐요. 근데 지난번에 그 선행을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아픔이 좀 있다. 한두 번 더 그 입상을 못하면 헤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힘이 차면서 또 제2의 어떤 도약을 해내겠습니다만 이게 인기만 하면 이게 웨이드나 지난번 복귀로만 봐서는 이거 무조건 빼고 와야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카이오트 레터 같은 경우는 거리는 좀 길게 나오는 장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서도 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점 인기만 다 불안한 레이스죠. 따라서 역시 16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전 뭐 승부전 얘기는 합니다만 11번 아주 푸짐만도 거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안쪽에 4번만 스파이캠도 최근에 좀 부진한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뭐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좋게 되지만 선입관에 딱 붙는 순간에는 역시 16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버텨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도 지봉선이가 이게 연투를 달리다가 1600에 첫 도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인기 1위마로 빠지고 팔리고 강력히 또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렬한 또 전설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 이후로 또 1400에서는 잘 뛰어요. 확실히 좀 거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콰이어트레트는 뭐 언젠가는 저는 거리는 극복해내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최적 전개를 하고도 못 들어온 모습 보니까 아직은 좀 기복 맞죠 기복. 네, 시기상조가 아닌가 느낌도 있었어요. 진짜 최선이었거든요 지난번 경주가. 그래서 이제 9번의 메이드 위너도 이번 직전 경기 편하게 선행 나가서 마지막 그리 무너졌기 때문에 참 인기만 3마리가 다들 지금 불안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뭐 4kg의 감량이 잊지 않고 있는 2마리의 복병 4번의 스파이캠하고 11번의 아주 푸짐함 2마리 뭐 거리는 오히려 좀 더 잘 나오는 느낌이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4번, 11번 딱 2마리 한번 이번 경주 숨어있는 복병으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6경마 부장교체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제주 경마 신성훈의 또 단독 진행으로 제주 교차 레이스를 풀어드릴 겁니다. 이번 주부터 먼저 끝까지 한번 제주 경마도 그동안은 제가 그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제주 경마 진행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혼자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제주 경마에 대한 뭐 정보 내지는 지식을 토대로 한번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뭐 또 보시면서 신승훈이는 이런 각도로 제주 경마를 예상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마 느끼고 공감을 가시면 또 한번 현장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승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제주가 이제 후반 레이스가 편성되어 있고요. 부산 10경주 이후에 제주 경마 5개 경주가 스트레이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딱 5개가 준비되어 있고 이 중에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승부처는 4경주하고 6경주, 7경주 특히 7경주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1군들의 제주만 1군 승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자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주 금요교차 4경주 제주마 3세 이상만을 편성된 게임이고 이번 경주는 400m짜리라는 게 상당히 또 재미있는 분인데요. 자, 기본적인 인기권 구도가 4번에 불사조를 풀도록 해가지고 2번에 심기일전 그리고 뭐 6번에 백두소년 이런 게 발표되는데 이 불사조가 최근에 이 두 차례 레이스에서 그 800m 경주에서 있거든요. 그때 취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액면상 이 마필이 강세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00m는 장담 못해요. 이게 좀 한 발에서 내는 마필인데 과연 이게 발주가 이렇게 썩 매끄럽게 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번의 불사조는 비록 인기마이긴 하나 400m급 레이스에서는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반성이 있는 말 중에 또 이제 2번에 그 심기일전도 있는데 얘도 지금 뭐 기록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은 기록 그러니까 400m 31초 대면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불량주로 때 주포된 기록이라서 기록이라는 맹신을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이제 말 중에서는 뭐 일단은 그 5번의 순수혈통이라든지 그리고 뭐 6번의 백두소년 또는 이제 8번의 꼬아황기 이런 말들인데 특히 또 뭐 종반에 나오는 특히
그 다른 이제 800m 경주 거리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일반 400m짜리는 400m 경주에서 성적이 내는 말들이 정말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기도와 상관없이 400m 경주에서는 뭐 5번에 순수혈통, 6번에 백두소년, 특히 순수혈통은 뭐 앞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과 8번에도 충분히 또 동거리에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제가 이번 4경주를 승부 경기로 한번 가져간 이유는 인기마 2마리 있죠. 2번에 심기일전, 4번에 풀사조 이 2마리 동반 탈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기마 2마리 불안하기 때문에 이 복대복 맞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성도 좋고요. 과거에 제주 400m짜리 삼복성으로 30배, 40배짜리를 수차례 제가 적중을 시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배당이 나올 레이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4경주는 신성훈이 한번 재밌는 인기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재밌는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교차 5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5경주는 한라마 4등급입니다. 한라마 4등급 게임인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권 접전으로 끝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7번의 액면 배당 자체가 7번 종사관을 필두로 8번의 마운틴 2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3번의 삼국시대 내지는 5번의 철왕성 6번의 달리탄생 이런 말들이 좀 팔릴 텐데 경주 전개적인 면에서는 이 종사관이 지난번 경주에 좀 선행을 잘 나갔어요. 원래 이 7번의 종사관은 선행마가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는 기습적으로 선행 나가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에 콜을 좀 따게 말았는데 아무래도 좀 초반에 무리가 좀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어쨌든 선행을 시원하게 한번 치고 나갔다는 점에서는 어드밴 대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마필은 아마 이번에는 3번의 그 삼국시대라는 걸출한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3번의 삼국시대에 보내주고 아마 따라가는 작전인데 재미있는 것은 8번의 마운틴입니다. 이재용 기수에서 김원곤 기수로 안정이 바뀌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승 레벨 자체는 김원곤 기수가 이재용 기수보다 잘 타면 쳤다지 못하진 않는 거거든요. 특히 마필이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김원곤 기수가 당시 이재용 기수였죠. 외곽을 오버를 하면서도 마지막 그림이 살아났기 때문에 직진보다는 그림이 더 나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큰 변수가 없습니다. 인기마 3파 각축이다. 7번 종사관, 8번의 마운틴, 3번의 삼국시대. 재밌는 것은 3번의 삼국시대가 덱 나가서 버티느냐 마느냐의 승부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 7번, 8번 인기권 구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하고 7경주 신승훈이 한번 승부를 한번 가져가겠는데요. 자, 6경주가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이 1번의 서든데스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만 저는 서든데스에게도 1마리의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든데스가 뭐 지난번에 댕 받고 버티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 뭐 승부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는 마필 같습니다만 문제는 앞선이 좀 치열합니다. 액면 배당은 1번의 서든데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6번의 천의 전사 내지는 2번의 신의 힘 이런 쪽으로 막고는 좀 빨간색 점배당이 좀 발공성 큽니다만 재밌는 것은 이 1번의 서든데스 필두로 해가지고 앞선이 지금 4번의 석파정이라든지 6번의 천의 전사도 결코 만만치 않다. 1게이트에서 깔끔하게 서든데스가 선행을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무조건 봐야겠습니다만 다른 외곽에서 덤비는 선행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쩌면은 그 압박을 서든데스가 선행권 압박을 받는다면은 이건 장난 못하는 거죠. 바로 이거는 뭐 추임말들이 날라오면서 게임 끝날지는 몰라요. 특히 뭐 7번의 장항이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백판마라 해도 관이 아닐 정도의 빈기 막건인데 절대 7번의 장항이로는 자리가 못 들어와요. 완전히 뭐 개널발 추임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이라면은 마지막에 한 발 쓰면서 매단빵 터지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장항이로는 한번 삼복선을 간다면 충분히 배당으로 안고는 가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추임말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복승이든 삼복이든 막군의 중심에 놓고 한번
이런 앞선 인물들을 대비해서 한번 추임마 위주로 마지막 한 발 쓰는 마필을 중심으로 한번 배당을 노리는 승부 제주 6경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경주는 7경주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제일 재밌는 승부가 될 겁니다. 이제 7경주는 제주마 3세 이상마 그래도 7점점 이하 말들의 그런 게임이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1번의 봉승병가가 이 단독 순행 인기마로 지금 강하게 잡혀 있고요. 나머지 뭐 인기들 중에서 2번의 새벽 논리라든지 6번의 삼다방제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16막권이 지금 뒷길로 들어갈 공산이 있습니다만 16막권은 굉장히 좀 힘든 막권이에요. 제주마 레이스에서 1000m 경주에서 선행마 2마리가 아무런 이상 없이 덱 나가지고 한 마리는 선행받고 한 마리는 외곽을 싸우면서 1000m 경주를 일주를 한다. 그게 덱끼리 막권이다. 이런 막권 없는 얘기예요. 없는 막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 6번은 아무리 인기가 팔린다 하더라도 뭐 큰 의미를 둘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올라오는 말 중에서는 이번에 새벽놀 같은 마필도 무시할 수가 없겠고, 뭐 지난번 경기에 바닥을 쳤던 5번의 도청관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무섭죠. 특히 뭐 선행 선입이 되는 말 중에서는 7번의 황룡신화 이런 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승병가를 필두로 지금 앞장 뛰는 마필은 3마리거든요. 봉승병가를 필두로 뭐 4번의 특등대부도 만만치 않은 선행이고요. 특히 6번의 삼다방지 이 3마리가 주도했는데 역시 마지막 한 발로 이번 경기 승리할 것이다. 어쩌면은 봉승병가도 의외로 좀 선행권에서 선행을 뭐 아무런 견제시 나간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이번 레이스에서는 견제가 발동될 것이다. 싸우면은 마지막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맞권의 중심을 차라리 쫓아낼 말 중에서 이번에 새벽놀이라든지 개인적으로는 5번의 도청관 이런 말들이 진짜 무시무시한 법권들이 있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순간은 바로 중배당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앞선마 2마리 인기마에 절대 과신할 필요가 없다. 그거 이제 이번 경기 배팅의 큰 세력이기 때문에 선입권 내지는 추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배당을 터뜨리는 마필 한번 안고 같이 한번 가는 승부 7경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8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8경주는 한라마 2등급 1400인데 오늘의 마지막 게임이죠. 이 1400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변수는 좀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자, 액면 배당은 5번의 탐라독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2번의 다정다감, 8번의 초원의 이런 말들 팔렸는데, 이 5번의 탐라독주가 덱 나가면 그냥 꽂히는 구도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주 거리 자체가 1400이기 때문에 제주 1400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그냥 출발 지점 코너에 위치하기 때문에 땡딱 나가는 순간은 뭐 그냥 굉장히 좋은 게임이죠. 그래서 5번 댕 받고 2번에 다정다감이 그 뒤를 바짝 붙여가죠. 그럼 추입 안 돼요. 게임 끝나요. 근데 단 한 가지의 이번 경주의 변수가 어떤 말이냐면 7번의 금화입니다. 금화. 금화가 이게 지금 뭐 입상을 할 가능성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입상에 실패하더라도 변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선행은 7번의 금화입니다. 금화. 최근 레이스에서 최근 2차례 레이스만 비례스는 안 가서 그렇지 금화가 과거에서는 전부 다 선행으로서만 승부를 걸어갔던 마필이거든요. 그 최근 2차례 선행을 안 간 것이 이번 경기에서는 만약 이런 말들이 기습적으로 먼저 또 1400이기 때문에 선행을 치고 나가려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5번의 탐라독주가 선행을 빼앗기고 7번의 금화가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간다면 어떤 변수가 나냐? 이거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7번의 금화가 지금 뭐 3개의 경주 연속 뭐 18마신, 17마신, 27마신 완전히 대마신 바닥파이기 때문에 이거 볼 수는 없는 말이죠. 그런데 1400이라는 증개조건을 대비해서 보면은 이게 변수로 있는 얘기죠. 그랬을 때 가장 유리하게 떠오르는 마필은 휴양마밀입니다만 8번의 초원입이죠. 초원입. 만약에 5번의 선행을 못 받고 7번의 댕을 먼저 나가고 있을 때 전개상의 메리트는 2번의 다정다감이라든지 8번의 초원의 빛. 초원의 빛이 좀 짭짤한 배당이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금화가 선행 작전을 하지 않고 5번의 탐라독주가 댕을 받고 2번의 다정다감이 딱 그 뒤를 받고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이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인기 광고도 5번, 2번을 인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는 이제 7번의 금화에 기습적인 또 선행 공약으로 변수가 생긴다면 그 반사이익은 8번의 초200 정도 맞출 수 있는 만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제주 경마 5개 경주를 쭉 한번 풀어드렸는데 어쨌든 뭐 경주 전개에 의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능력을 아낀 말들 위주로 저는 승부를 걸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또 제주 경마도 여전히 또 신성훈이는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요. 토요 경마도 서울 경마 이후에 토요 서울 경마 이후에 마지막도 서울 경마 그 13개 경주까지 할 것 같죠? 이제 3개 경주 제주 경마를 마지막 부분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쭉 제주 경마도 신성훈이 함께 하시면서 두둑히 팬 여러분들의 지갑을 불리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느낌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관심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주 경마 4경주부터 8경주 특히 승부는 4경주, 6경주, 7경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